지난 크리스마스 때 제임스의 망원경이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장 까다로운 작업이라 그러죠. 선실드를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발사된 다음에 한 열흘 정도 경과하면은 선실드를 다 펼치고 그 다음에 반사경을 이제 펼치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작업들이 어쨌든 계속 저게 그 라그랑주 점으로 들어갈 때까지 29일 동안, 그게 공포의 29일이라고 그러죠. 29일 동안 계속 지켜봐야 되죠. 어차피 시일을 떠난 화살이기 때문에 그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두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가 봐요. 통신이 되니까. 그래서 그쪽에다 신호를 보내갖고 뭐 고도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고도 문제 같은 거를 아마 해결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금 반사경이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연료 절약을 할 수가 있대요. 그 연료가 절약이 되면은 10년 정도 더 활약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래 한 2030년 10년 정도 하고선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연료 절약으로 10년을 더 할 수 있으면은 한 20년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2040년까지. 근데 2030년에 다른 망원경이 다시 올라갑니다. 르부아르라는 망원경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게 르부아르가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르부아르인데 이것도 라그랑주 2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그건 라그랑주 2에서 2 지점에서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그게 좀 궁금한데 그게 그 공존하는 그 궤도 그 지름이 50km에서 80만 km 정도 됐잖아요. 50만 km에서 그 정도면은 뭐 이 정도 우주선 이거 뭐 몇 대 정도는 거기서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같이 공존하게 될지 아니면은 이 제임스 웹을 퇴역을 시키고 2030년에 이거 르보아르만 이제 거기 가서 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기 허블은 퇴역 수순을 밟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허블의 그 유명한 사진들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진들에 대해서 그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우주 같은 그 광활한 공간에서 그 지도를 만들려면은 그게 이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별자리죠. 그 별자리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허블의 그 유명한 사진들이 어디에서 그것이 찍힌 건지 그걸 한번 이제 알아보자는 얘기죠. 그 별자리를 먼저 간단하게 파악을 해보면은 총 별자리가 88개가 있습니다. 국제천문연맹에서 확정을 지은 거예요. 그게 이 남반구에 48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흰 색깔이 황도 12궁이라 그러는데 요 황도 12궁에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반구에 28개가 있어요. 그래갖고 총 88개가 되는 거죠. 88개가 되는데 여기 지금 색을 칠해놨습니다. 이거를 88개를 8개 그룹으로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거기 대표적인 별자리 이름을 그룹의 이름으로 이제 한 거죠. 이 붉은색은 우르사 메이저, 큰곰 회밀리, 뭐 이런 식으로 저 뭐 청회색은 페르세우스 회밀리, 그다음에 요건 조디악이라고 그러죠. 황도 12궁은 조디악이라고 그러고, 요건 녹색은 헤르클레스 회밀리,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헤븐리 워터스라 그래요. 하늘의 뭐 강이라 그러는가 이게? 그 다음에 요 쑥색은 바이에르라고 합니다. 이게 독일 사람 이름인데 바이에르라는 사람이 이거 별자리를 아마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그 황색은 고동색은 이제 라까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프랑스 사람 이름이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8개 그룹으로 묶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황도 12궁입니다. 이거 이 88개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어? 이 12개도 알기 어려운데 88개를 언제 이걸 누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황도 12궁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천체를, 그러니까 이 하늘을 파악하자 이거죠. 이게 황도 12궁입니다. 황도 12궁이 이게 쭉 있는데 여기 하나가 더 끼었어요. 뱀주인 자리가 끼어가지고 여기 지금 13개가 지금 나열이 됐는데, 이 뱀주인은 황도 12궁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황도 13궁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황도에 하나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뱀주인 자리거든요. 땅꾼이죠. 근데 어쨌든 이거 황도 12궁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별자리들이 생일이 있어요. 생일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 별자리 이 생일을 볼 때 물병자리가 1, 2월 달에 생일을 갖고 있으니까 1, 2월 달에 물병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병자리를 볼 수 있는 거는 가을철이나 가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철 별자리예요. 물병자리가. 그 참 희한하다. 그럼 왜 저기 물병자리 생일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게요, 생일을 만든 이유가 태양이랑 같이 뜨고 지고 하면은 그게 24일간 태양이랑 같이 체류한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에서. 그러니까 태양이랑 같이 있을 때가 생일인 거예요. 이게 태양이랑 같이 뜨고 지고 할 때 그 기간이. 그러면 당연히 태양빛 때문에 물병자리를 볼 수가 없죠. 이게 직감적으로 좀 알기 어렵게 이 생일을 정해놨어요. 차라리 물병자리가 보일 때 가을철에 뭐 9월 10월쯤에 해서 이거 생일을 정했으면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아듣기가 쉬운데, 이거 이상하게 그 태양이랑 같이 같은 방향에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구가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지금 추분입니다. 이 가을이에요. 가을이고 이쪽이 동지입니다. 동지. 그리고 이쪽이 춘분이고 여기가 하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병자리가 어케리어스가 물병자리잖아요. 물병자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동지를 지나서 1월달 들었었잖아요. 1월달, 2월달 딱 들어섰을 때 여기서 보면은 태양이랑 같은 방향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물병자리가 태양이랑 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이때가 물병자리의 생일이 된 거예요. 1월, 2월이. 예. 그러니까 물병자리는 보일 수가 없겠죠. 태양빛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병자리를 보려면은 6개월 후에 춘분이랑 하지를 지나서 6개월 후에 가을철에 가야, 이제 하지를 지났잖아요. 여름철을 보내고 가을철이 돼야 좀 물병자리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 이 정도쯤 와야 물병자리가 보인다. 그래서 생일에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게 보이는 거다. 각 그 별자리가 6개월 지난 다음에, 자기 생일에서 6개월 지난 다음에 보이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6개월 지나면은 이게 여름철일 것 같은데 왜 가을철이냐? 1, 2월달이면 7, 8월이 아니냐? 6개월 지나면은 그럼 여름철인데. 근데 이게 생일이 변한 거예요. 생일이 변해가지고 국제천문연맹에서 한 1, 2월씩 다시 이거 늦췄어요. 생일을 늦춰갖고 2월달에서 3월달입니다. 그 6개월이면 8, 9월 아닙니까? 9월달 같으면 이제 가을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왜 이게 변했냐? 이게 추분점이 변한다는 세차운동 때문에. 이게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지만 자전도 하잖아요. 지금 공전 자전을 동시에 하는데 이 축이 고정적인 게 아니라 이 축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축도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서졌다 뉘어졌다 하겠죠. 23.5도 기울었는데 23.5도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기울었다 조금 더 섰다, 이게 반복을 한다 이거죠. 이걸 세차운동이라고 하는데, 세차운동에 의해서 춘분점이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It's now 저게 12 a.m. 이 생일도, 그러니까 태양 체류기가 태양이랑 같은 방향에 있는 곡에 한 달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차운동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국제천문연맹에서 1개월을 늦췄습니다. 요걸로.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건데,
여기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북반구에 28개, 황도 12, 남반구에 48개에서 88개. 그 다음에 별자리는 8개 회밀로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좌표를 이걸 저기 뭐야 이 그어가지고 위도를 마이너스 90에서 90도로 18개 영역으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경도는 0시에서 24시로 해갖고 24개의 영역으로 나눈 거죠. 총 432개의 영역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별자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또 별자리를 잠깐 살펴봤지만 그 다음에 그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뭐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워낙에도 그 천문학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용어가 굉장히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네뷸라는 이제 성운이라고 했죠. 이게 별이죠. 별인데 별이 초신성의 잔해 또는 별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초신성의 잔해를 많이 보는데 어쨌든 뭐 별이 탄생하거나 소멸하거나 할 때 성운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별들이 합치면 그 집단으로 있으면 그걸 성단이라고 그러죠. 그 성단에는 구상성단이랑 상계성단이 있는데, 구상성단은 이제 공 모양의 성단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산계성단은 좀 약간 흩어져 갖고 어떤 그런 모양이 없이 그렇게 이제 집합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산계성단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단들이 더 커지면은 클라우드가 된다는 거죠. 클라우드는 은하의 전 단계다 이거죠. 이걸 외소 구형 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은하죠. 그러니까 별들이 모이면은 성단이 되는데, 그것이 또 더 모이면은 은하의 전초전인 클라우드가 됐고, 클라우드에서 갤럭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 갤럭시가 나온 다음에 갤럭시가 또 집단을 이루면은 그 은하단이 되는 거죠. 요거 뭐 몇 개 용어가 몇 개 없어요. 네뷸라, 클러스터, 클라우드, 갤럭시. 뭐 클러스 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정도만 알면 되죠, 용어. 근데도 천문학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구별을 대부분이 못 하고 있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플래니터리 네뷸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행성 모양의 성운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거는 낮은 질량, 태양같이, 태양이 옐로우 드워프라고 하잖아요. 노란 난장이. 조그만 별이죠, 태양이. 그런 별들이 이제 마지막, 일생의 마지막 단계를 밟을 때 행성 모양의 성운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허블 사진을 보면은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NGC, 뭐 UGC, IC 이런 거. 이게 이제 카탈로그인데, NGC는 뉴 제네럴 카탈로그입니다. 새로운 뭐 일반 목록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 다음에 읍살라 제너럴 카탈로그, 요거는 이제 갤럭시, 주로 은하 쪽에 대한 아마 카탈로그 모양이에요. 읍살라가 스웨덴인가 어디 있는 지역 이름이라 그러는데, IC는 인덱스 카탈로그. 뭐 별거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M이랑 ARP, 아벨 뭐 이런 게 있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M은 메시에, 이게 이제 프랑스 사람이고, 할턴하프는 모르겠어요. 영국 사람이 같은. 아벨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관찰해서 붙여놓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MACS, ACS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허블 사진을 보면은 MACS는 마젤란의 카탈로그 오브 스타인데, 이 별들의 아마 목록인데 마젤라닉 목록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ACS는 어드밴스드 카메라 포 서베이, 관측용 첨단 카메라. 그 다음에 에소는 유로피안 서던 오브저버터리. 이거를 유럽 남방 천문대라고 하죠. 이게 아마 칠레 있죠.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 있다 그래요. SNR은 스포노바 렘난트. 그러니까 초신성 잔해죠. 뭐 이 정도만 뭐 하면 웬만큼은 뭐 더 이상 뭐 그 관심도 없고, 뭐 이 정도만 알아도 많이 하는 거죠. 천문학에서는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저번에 제임스 웹이랑 허블이랑 비교할 때 요거를 그때 빼뜨려 먹어가지고, 이 허블 처음 올라갔을 때 1990년 5월 20일에 보내온 영상이, 사진이 이렇게 흐리멍텅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했죠.
1993년에 올라가가지고 수리한 다음에 1994년 1월 13일 날 찍힌 사진이 이렇게 선명하게 찍힌 겁니다. 예, 뭐 그거는 뭐 저번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 하늘 이 별자리 지도를 만들어 본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90도에서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까지입니다. 이게 18개예요. 가로로 18개, 그러니까 위도죠. 그 다음에 경도, 세로로 24개입니다. 그래갖고 총 432개죠. 이게 영역이 총 432개가 됩니다. 그리고 은하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은하수가. 그게 원래 0시가 이쪽에 0시가 이제 24시죠. 24시면서 0시죠. 이게 오른쪽에 딱 붙어갖고 여기서부터 0시, 1시, 2시 이렇게 쭉 시작하는데, 이게 하나 이렇게 땡긴 거는 아까 그 저기 뭐 국제천문연맹에서 한 달을 생일을 뒤로 미뤘기 때문에 이게 바뀐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거기서 거기죠. 뭐 거기서 거기 때 어쨌든 이렇게 그려집니다. 하늘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이제 그 허블 망원경에서 찍은 사진들이 그 어디에서 찍혔는지 나오는 겁니다. 이거죠. 요게 요거만 한 거거든요. 주변에 요거를 배경을 빼고 요거만 한 건데, 요게 물방울 네뷸라입니다. 카시오페아 자리에 있는 버블 네뷸라예요. 그러니까 뭐 버블이면 어떻게 뭐 비눗방울, 물방울입니까? 어쨌든 그 네뷸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0시부터 기준으로 해서 허블 사진이 어디에서 어느 위치에서 찍힌 건지. 그 두 번째는 황수 자리에 크랩 네뷸라입니다. 크랩 네뷸라를 개성운이라고 그러죠. 개성운. 요게 크랩 네뷸라가 요거 이제 이거죠. 이걸 크랩 네뷸라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아마 저 엑선 찬드라에서 엑선 사진으로 찍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가시광선으로 찍은 거고, 그래서 황수 자리고, 요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리온 자리입니다. 오리온 자리에 있는 건데 말머리 성운이죠. 오리온 자리에 있는 게 아까 이게 저쪽에 있었죠. 이거입니다. 이거 말머리 성운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이게 뭐 좀 그래요. 이게 앞쪽에 있어, 뒤쪽에 있었나? 요거죠. 요게 스피로그래프라고 되어 있어. 그래프 스피로. 이게 스피로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스피로그래프가 사전을 보니까 뭐 호흡 운동 기록기, 호흡 운동, 하여튼 뭐 그냥 어려워요. 호흡 운동 기록기라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어쨌든 뭐 멋있습니다. 아주 주황색으로 아주 멋있게 찍혔는데, 요거는 이제 토끼 자리에서 찍힌 거예요. 토끼 자리입니다. 토끼 자리에 찍힌 거고, 요게 이제 저거죠. 이건데, 이거는 이제 황새치 자리에서 찍힌 거예요. 황새치 자리에서 찍혔는데, 이게 마젤라니 클라우드가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라지 마젤라니 클라우드. 그러니까 초창기 은하 형태죠. 이게 황새치 자리에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서 찍힌 건데, 이게 초신성 잔해예요. 슈퍼노바 렘넌트. 요게
요 가운데 거를 확대시킨 게 요거죠. 요거가 여기다 이제 이거 붙여준 거죠. Dawn of a New Era for Supernova 1987A.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다. 아주 이게 멋있게 찍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확대한 거죠. 확대한 거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이제 찍혔습니다. 이것도 슈퍼노바 렘넌트인데, 요것도 황새치 자리에서 찍힌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죠, 요거. 슈퍼노바 렘넌트 0509. 이런 색깔은 주로 찬드라 망원경에서 찍히는 겁니다. 찬드라가 X선 망원경 있잖아요. X선으로 찍으면은 아마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 파란 색깔, 붉은색. 이게 다 황새치 자리에서 찍힌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에스키모 네뷸라입니다. 에스키모 네뷸라는 바로 보면은 여기 있죠. 이게 에스키모 네뷸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쌍둥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쌍둥이. 여기가 쌍둥이 자리입니다. 에스키모 네뷸라. 그 다음에 요거는 웹불소 자리에 있는 건데, 요거는 뭐 특별하게 뭐 이름을 붙여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IRAS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 하여튼 그 기호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알기가 어렵죠. 근데 뭐 라이트 에코 여기 이제 보면은 뭐 많이들 나오죠. 여기 라이트 에코 프롬 스타 V838 모노세로. 모노세로스라는 게 이게 웹불소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간에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모노세로스 이거 2002년 12월 17일 날 이게 찍힌 거란 얘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거고, 웹불소 자리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용골 자리에서 찍힌 겁니다. 용골 까리나라는 게 이제 용골인데, 요거죠. 까리나 네뷸라, 키올 네뷸라, 열쇠구멍 네뷸라인데, 이게 어떤 게 열쇠구멍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거 열쇠구멍이라고 붙여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열쇠구멍인가요? 어디 보니까 이게 신의 손이라고 하던데, 이게 신의 손이면은 이게 신의 손이 뭔가 경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고 사인을 올린 거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뭐 상당히 멋있게 찍혔습니다. 요거는 이제 용골 자리에서 찍힌 거고, 용골 자리에 찍힌 게 또 있어요. 이거. 요걸 에타까리나라고 해요. 에타까리나. 그 까리나가 용골 자리인데 거기다 에타를 붙여갖고 에타까리나. 이건 이제 이 좌우 동형이죠. 이게 하여튼 뭐 저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건 돗자리 자리에서 찍힌 건데, 이것도 뭐 특별하게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건데 뭡니까? NGC 3132 NGC죠. 뉴 제너럴 카탈로그. 하여튼 뭐 이런 게 있고, 요건 돗자리에서 찍힌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바다뱀에서 찍힌 거예요. 바다뱀 자리. 요건데 엑스트라 뭐야? 하여튼 뭐 엑스트라 오르디나리 버블 glowing like the ghost of a star in the haunting darkness of space. 굉장히 그냥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뭔가 그 저기 뭐야, 고스트라는 걸 붙여줬네요. 유령, 별의 유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줬네 이게. 어쨌든 이거는 바다뱀 자리 하이드라죠. 하이드라가 있고 하이드러스가 있는데, 하이드라는 뱀인데 암컷뱀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허글라스, 그러니까 모래시계죠. 모래시계 네뷸라.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찍혔냐, 파리 자리입니다. 파리. 이게 파리가 원래 처음에 벌이라 그랬대요. 벌이라 그랬다가 왜 파리로 바꿨는지 그 뭐 이유가 있던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게 파리 자리에서 찍힌 거고, 그 다음에 센타우루스 자리에 센타우루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특별하게 어떤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안 붙여준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The Crab of the Southern Sky. 그러니까 남쪽 하늘의 개자리예요. 이건 북쪽 하늘에도 개자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남쪽 개성운, 황소자리에 개성운이 있잖아요. 남쪽 하늘에 또 개성운이 있다. 이것도 대칭이죠. 아까 저 에타카리나도 대칭인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레티나 레빌라인데, 레티나라는 게 망막이라는 거죠. 망막. 다잉 스타 IC 4406 인 루퍼스. 루퍼스가 어딥니까? 이리죠. 이리자에서 찍힌 거. 그 다음에 요건 개미인데, 요것도 대칭이죠. 요거 이제 캐사이고, 요거거든요. 요거 디 엔티네빌라. 요게 이제 그 엔티네빌라가 직각자 있어요. 직각자. Fear loves produce to die. 하여튼 뭐 sun like star라고 되어 있네요. 태양과 같은 아마 별이 사멸할 때 생기는 모양이에요. 요게 직각자에 있는 겁니다. 직각자. 그 다음에 전갈, 버터플라이 네빌라. 이건 전갈자에서 찍힌 겁니다. 이게 버터플라이. 이것도 대칭이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트윈즈 네빌라라고 그래가지고 요거죠. 요거는 땅꾼 자리에서 찍힌 거예요. 땅꾼. 이 땅꾼이죠. 땅꾼이 뱀 머리랑 뱀 꼬리 가운데 있어요. 땅꾼이 저 뱀 주인이라는 소리니까 그 가운데에서 트윈즈 네빌라가 잡힌 거고, 그 다음에 용자리가 있어요. 용자리에 캣사이 네빌라가 잡혔습니다. 이게 아까 이거죠. 이게 캣사이 네빌라인데 용자리에 있는 겁니다. 용자리에. 색깔들이 다 다르죠. 요거 이제 확대하면 저렇게 된다는 얘기죠. 확대를 해서 색깔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검은고 자리에서 찍힌 건데, 링 네빌라입니다. 링. 요거죠. 요거 링 네빌라. 이게 뭐 반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거죠. 이거죠. 이글 네빌라. 이글 네빌라인데 이게 필러스 오브 크리에이션입니다. 창조의 기둥. 그럼 요게 어디에 있냐? 뱀꼬리 자리에 있어요. 뱀꼬리 자리에 이글 네빌라 안에 있는 창조의 기둥입니다. 근데 여기 이글 네빌라가 독수리 성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독수리가 있어요. 이건 독수리 성운이 아니라 독수리 별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별자리가 이거는 그 은하가 이 별자리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독수리 성운은 그거는 하나의 별이잖아요. 별이 사멸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탄생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사멸하는 과정이 아니라 탄생하는 과정이죠. 별이 태어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가까운 데 있어요. 독수리 성운이랑 독수리 별자리가. 이게 헷갈립니다. 이걸 아낄라라 그래요. 독수리 별자리를. 그 완전히 구별을 해야죠. 아낄라랑
이글 네뷸라, 이 두 개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뭡니까? 지금 저게 덤블 네뷸라 같은데, 덤블 네뷸라가 앞에 있나 뒤에 있나? 어디 갔나? 이겁니다. 이게 덤블 네뷸라인데 R형이죠, R형. 이런 색깔로 찍힌 게 있고, 이건 이제 메시의 27이네요. 이런 색깔로 찍힌 게 있고, 이렇게 이거는 아마 찬드라 X선망에서 찍힌 것 같아요. 이 색깔이 이 붉은 색깔이랑 파란색, 이게 물방울 거랑 비슷하죠. 하여튼 덤블 네뷸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요거 100조짜리에서 찍혔는데, 저거는 그 별명을 붙여줄 만도 한데, 이건 별명이 없어요. 그냥 글쎄 NGC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뭡니까? NGC 6816? 왜 저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히 보석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무슨 보석 같아요. 상당히 멋있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NGC 6816, 심심하네요 그냥. 그 다음에 케페우스에 있는 건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스모키 쉘이에요. 스모키 쉘즈. 저거는 케페우스 자리에 있는 건데, 하여튼 연기 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헬릭스 네뷸라도 무지 유명한 거죠. 이거죠, 헬릭스 네뷸라가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두루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건. 여기 보면은 from cosmic sphere tire to, 이건 왜 S 리얼 블러썸? 스페어 타이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저기 찝차 뒤에 그 스페어 타이어 붙여놓은 거, 그걸 말하는 건가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건 네뷸라입니다. 네뷸라에 대한 위치를 알아봤는데, 가장 유명한 네뷸라죠. 성운이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은하수를 따라서 가죠. 이게 주로 이렇게 은하수를 따라서 이 성운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운이라는 거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겁니다. 바깥의 은하에서는 성운을 볼 수가 없죠. 제일 가까운 게 안드로메다인데, 안드로메다에서도 은하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은하 안에 또 이런 성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 내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성운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은하수를 따라서 위치하게 되겠죠. 여기 약간 좀 은하수 바깥에 떨어져 나온 거는 아마 이게 거리상으로 해서 이것도 영 은하에 속해 있는 건데, 이게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대신 그 갤럭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하는 우리 은하수에 있질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 은하수 쪽에는 이 은하수 때문에 바깥에 있는 갤럭시를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은하에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갤럭시는 다 은하랑 겹치지 않는 다른 곳에 위치하겠죠, 갤럭시는. 하여튼 이거는 그렇습니다. 은하까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여기 이 헬릭스 네뷸라랑 링 네뷸라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방울 같은 거, 이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 네 개가 다 비슷해요. 이거는 전부 엑선만원경에서 찍힌 것 같아요. 네, 찬드라 거기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대칭되는 거, 이게 블루젯 네뷸라
이거 버터플라이, 앤트네빌라, 이런 거, 덤벨, 이런 거 전부 대칭이잖아요. 요것도 대칭이고, 예? 요것도 어떻게 보면 대칭이죠. 캣사이, 고양이 눈. 하여튼 그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성우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은하 갤럭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